그때 그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또 말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본심을 감추고 아유 저런 여우 같은 이러면서 와이프 편을 싹 들어줍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와이프 같이 좋은 여자도 없어 뭐 이렇게 쓱 한번 좀 던져주고 네, 그러면 와이프가 이렇게 웃으면서 오렌지를 깎아오죠. 자,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여자들한테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남자 조심해라.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뭐예요? 이벤트 많이 하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다른 남자들한테 제가 배신하는 각오를 하고 드리는데 이벤트 많이 하는 남자들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똑같은 이벤트를 사람만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벤트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인상적이다? 왜 그렇겠어요?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벤트가 조금 서툴고 조금 어색해하고 조금 겸연쩍하고 이런 남자 중에 또 의외로 괜찮은 남자들이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보면은 남자들을 만날 때 인맥 관리하듯이 만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즘 용어로 하면 이제 어장 관리라고 그러죠. 어장 관리. 근데 제가 어장 관리하는 여자분 치고 결혼 뭐 잘했다라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이미 다 검증이 돼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정보, 뭐 스펙,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남녀가 만날 때, 남녀가 사귈 때, 남녀가 사랑할 때는 여러 사람의 정보들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여러 면을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장 관리하는 분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여러 사람을 보면은 그 중에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겠지. 그거는 이제 물건일 때 그렇고 사람일 때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먼저 골라서 그 사람의 여러 면을 살펴봐야 한다. I was just guessing at numbers and figures, pulling your puzzles apart. Questions of science, science and progress did not speak as loud as my heart. Tell me you love me, come back and haunt me. 자, 여기서 저한테 누가 칭찬 한번 해주세요. 제가 무슨 칭찬을 좋아할까요? 완전 튼튼하세요. 그래, 그것도 좋아요. 완전 튼튼하세요. 아주 좋아요. 예. 튼튼한 체격이에요. 짐승남! 짐승남 이런 거 좋고 컨디션 좋아 보여요. 좋습니다. 정말. 예, 그런 말 듣고 싶어요. 뭐냐면 정말 1년에 한두 번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딱 방송국 들어가잖아요. 보자마자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어디 아프세요? 이래요. 그래서 컨디션 좋아. 이런 것도 좋고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거죠. 으아! 그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오빠 의외로 웃겨요. 그러면 저 너무 좋아요. 예. 싸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싸움을 방지하는 기술이겠죠. 그죠? 싸움을 안 하는 기술. 싸움을 막는 기술.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건 뭐냐? 칭찬이라고 합니다. 칭찬. 자,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칭찬이 뭘까요? 그래요. 맞아요. 여자는 100세 먹은 할머니도 오늘 고우세요 하면 틀니를 바꿨더니 뭐 이런 좋아하십니다. 이거는 뭐 예쁘다고 해서 싫어하는 여자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더 좋아합니다. 단지 그냥 예쁘다도 좋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 코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래요. 그날 약간 예뻐 보인다 싶을 때는 야, 너 남자친구 생겼냐? 좀 더 예뻐진다. 그러면 막 단추리까지 막 잠가주고요. 얼굴을 막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해주면 좋아요. 뭐 남자답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고 오빠 운전 잘한다. 그러면 막 뒤로 돌릴 때 난리 납니다. 이런 거 하고 막 탁탁탁탁 하고 막 비도 안 오는데 와이퍼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운전 잘한다 그러면 웬만한 남자들은 좋아해요. 자, 근데 이제 칭찬할 때도 이제 조심할 게 조금 있습니다. 전혀 싹수도 없는데 그냥 칭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혹은 단점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장점을 들춰낸다든지
이러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자분이 막 오늘 너무나 컨디션이 최하고 눈에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얼굴에 막 뾰루지 나고 막 김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예쁜데 그러면 뺨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칭찬을 참는 게 낫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키 작으면 어때? 너 뭐 얼굴이 예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야 뭐 뚱뚱하면 어때? 넌 발이 예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앞에 뭐뭐면 어때는 빼세요. 그리고 뒤에 칭찬만 하면 됩니다. 칭찬은 이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허투루 꾸며낸 칭찬은 상대방이 다 느껴요.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다가 그 사람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이 딱 들어맞을 때,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참 저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애정을 주고 관심을 주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 칭찬을 해줄 날이 반드시 와요. 항상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줘라. 그리고 또 처음 생각나는 칭찬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김태희 씨 같은 경우 예쁘세요.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조금 지겹습니다. 너무 지적이세요. 그래도 조금 아마 지겨워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마이 프린세스 보니까 연기의 페르소나가 느껴졌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얼굴이 되게 예쁘셨구나. 연기에 몰입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얼굴을 잘 못 봤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연기력 인정. 뭐 이런 느낌. 예. 자, 한 번씩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 해주면 좋아할까요? 턱 작으세요.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형 알고 보면 참 형이 인간미가 있어요. 이 또라이 하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본인이 듣고 싶은 나만 알고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 서경석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경석이 너 의외로 참 허술해. 너 의외로 헛똑똑이야.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들 똑똑하지만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거를 짚어낼 줄 알면 좋아하죠. 김국진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은 참 터프하고 형 참 짐승남이야. 생각보다 몸이 튼튼하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하나 칭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본인한테 직접 하지 말고 주위 사람, 특히 높은 사람한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매니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칭찬 잘 안 해요. 사장님한테 딱 가서 요즘 용준이가 굉장히 성실하고 항상 일찍 다니고 정말 좋은 매니저 줘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기뻐하고 칭찬해요. 나중에 그 친구한테 야 윤석이가 너 칭찬하더라. 그러면 그 친구가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인데 6시 반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돌게 하라는 거죠, 칭찬을. 그리고 뭐 마찬가지겠지만 험담은 나한테서 먹게 하고 칭찬은 나를 중심으로 돌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점점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Chances are when said and done, who'll be the lucky ones who make it all the way? Though you say I could be your answer, nothing lasts forever, no matter how it feels. 요즘 뭐 20대가 아주 힘든 시대인데 제가 조금 무모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특강을 들으면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야 후회 안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인생을 저지르세요. 꿈을 펼치세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제 생각엔 제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도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정답일 것인가? 저는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사실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김구라 씨 같은 경우도 개그맨이지만 김구라 형 같은 경우 뭐 연기도 많이 하고 뭐 꽁트도 많이 했지만 자기가 잘하는 걸 해서 결국 떴어요. 욕해서 떴어요. 그 형 욕을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같은 욕을 해도 발음도 정확하고 톤이 정확해요. 그 욕엔 그 톤을 써야 되는데 그 톤이 나와요. 이 미친놈이네 막 이러고 이 새끼 아냐 막 이러니까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개그맨 데뷔했을 때 지적인 개그, 뭐 똑똑한 개그, 막 이런 개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잘하는 건 몸개그예요, 몸개그. 넘어지고 막 비슬비슬대고. 일단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혜련 씨도 그렇습니다. 조혜련 씨도 사실은 배우가 꿈이었는데 예. 일단 잘하는 걸 먼저 한 거죠. 코미디를 먼저 시작을 해서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도 하고. 그런 예를 들자면 우리 연예계에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출산드라도 마찬가지로 연극 배우가 꿈이고, 그런데도 출산드라라는 개그를 잘하는 걸 먼저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이 친구 봐라 연기 잘하네 하면서 이제는 이영애가 됐잖아요. 이영애, 그죠? 막대복은 영애 씨도 되고. 대부분 그런 길들을 많이 거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그건 좀 별론데, 제가 수업할 때도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개그가 맞는데 자꾸 연기를 고집해요. 그럴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잘하는 걸 먼저 해서 인정을 받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도 늦지 않다. 우리 이경규 선배님도 그런 케이스죠. 정말 코미디 예능의 천재입니다. 30년 동안 1등을 예능에서 놓치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건 영화예요. 근데 예능에서 1등을 해서 잘하는 거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은, 좋아하는 영화에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복수 열차는 조금 실패를 했지만, 복면다로에서 거의 좀 이렇게 똔똔이라 그러죠? 했고, 지금 준비하는 영화는 대박이 날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런 길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더 나가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만약 경경님이 코미디가 아니라 영화를 먼저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누구도 그것을 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모습이 난 참 보기가 좋다. 저는 저 혼자 데뷔했으면 아마 지금 이런 강의도 못할 거예요. 데뷔했을 때 제 옆에 서경석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나타나줬기 때문에 그 친구 덕분에 한 3년 개그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같이 하면 이제 조금 지루해지거든요, 시청자들이 보기에.